안녕하세요. 분당 8만 교육의 랜선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중등, 고등 어머님들을 위한 두 번째 주제, 분당 수지 죽전에서 학종으로 명문대 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원래는 오프라인 설명회로 저희 겨울학기 설명회를 같이 하면서 어머님들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가 쉽사리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어머님들 궁금하실까봐 랜선 설명회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겨울학기가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새학기에 가서 더 잘할 수 있는 공부를 막바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서 학원 선택에도 상당히 고심이 많으실 텐데 저희 분당 파인만 교육의 설명회를 들으시고 분당 파인만 교육에서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지도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 학원의 교육 철학은 이렇구나. 그런데 나와 잘 맞는 것 같다. 혹은 우리 아이와 잘 맞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저희 분당 파인만 교육, 분당 파인만, 수지 파인만, 죽전 파인만에 전화를 하시면 언제든 레벨 테스트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레벨 테스트도 원하신다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있으니까 오늘 설명회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랜선 설명회에 감사하게도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2,000명이 넘으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설명회를 보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더 책임감을 느끼고 알찬 설명회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랑 블로그를 통해서 고지해드린 바와 같이 수능이 늘어나는데 우리 아이 수능을 시킬까 학종을 시킬까 우리 지역에서 교과는 어렵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형별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신 명문대에서 이번에 학종 가이드북을 굉장히 많은 대학들에서 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3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각 대학들이 학종 가이드북을 기존에 안 내던 대학들도 굉장히 많이 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분석한 대학의 진짜 평가 기준을 알려드리고자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일반고에 가서 학종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지? 라는 걱정이 역시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당 수지 죽전 지역의 의대 스카이, 카이스트 학종 합격자 선배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의 케이스 분석 혹은 주요 특목고 자사고 합격자 분석을 저희가 같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소중한 재원생 선배들의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오프라인 설명회에서 저희 봄학기 분당 수지 죽전의 수학, 과학 프로그램, 입시 프로그램, 그리고 국어 프로그램 등을 설명해 드리면서 함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온라인 설명회가 마음에 드셨다면 오프라인 설명회 할 때 저희가 또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신청하셔서 오셔서 들으시면 온라인 설명회에서 이론을 듣고 실제로 실내를 보고 그 다음에 이 학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지도하는지를 모두 다 총망라해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겨울학기에서 아쉬웠었던 선택의 폭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파인만 학원은 수학, 과학, 입시 전문 학원으로 어머님들 많이 알고 계시고요. 강남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강남, 잠실, 강동 그리고 경기도 교육특구인 분당, 수지, 죽전, 평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분당 파인만, 죽전 파인만, 수지 파인만은 같은 경영진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제 지도를 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세 학원은 같은 학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 파인만 학원 이번 연도 입시 실적 잘 나왔고요. 특히 이제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서 272명 합격을 했습니다. 다른 대형 학원에서도 숫자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지라도 외대보고나 민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탑급의 학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를 몇 명을 붙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외대보고 같은 경우는 정원이 350명인데
저희 파이만 학원에서 81명 합격을 했고요. 민사고 같은 경우는 정원이 160명인데 91명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정원의 반절이 훌쩍 넘어가는 학생들이 저희 파이만 출신의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고, 상산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영재고, 과학고도 이렇게 합격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당 파인만 교육 단독 입시 실적은요, 이제 총 89명 합격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적혀 있는 대로 되어 있고요. 오프라인 설명회에 오시면 합격자의 명단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분당 파인만 교육의 대입 실적은요, 제가 여러 번 오프라인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고2 때 다녔었던 똑똑했었던 친구들 추적조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모두 마친 파이널 과정을 끝낸, 그리고 수능까지 함께한, 혹은 이제 논술을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논술 수업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들은,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우리와 함께한 고3 파이널 과정을 끝낸 친구들을 대상으로만 저희가 실적 조사를 하고 그거를 공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3 파이널 끝까지 가는 친구들은 한 50명대 정도 되는 친구들이 끝까지 가는 편인데, 이 친구들 중에서 이 정도 실적이 나오면 꽤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1년 대입 실적은 정시 합격자 발표 후에 업데이트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3월 이후 설명회 때 다시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분당 파인만 교육은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재원생의 95% 이상이 A등급을 받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이 A등급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냥 A등급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 재원생의 100점이 몇 프로를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45%, 중학교 3학년에 51%의 학생이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A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고등학교 갔을 때 이 A등급이 30%, 20%에서 30%, 30%에서 40% 학교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면 90점 이상의 A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가면은 30%라면 3등급을 훌쩍 넘어가게 되잖아요. 결국은 100점에 가까운 A등급을 받아야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1등급대의 내신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100점에 가까운 고득점 A의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가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100점을 받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재원생의 72%가 각자 자기 학교에서 3등급 이내를 달성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 재원생의 86%가 각자 자기 학교에서 3등급 이내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인만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가,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가 공부를 더 잘하는, 더 역량이 올라와지는 그런 그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대학을 보내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입 계괄에 대해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의 큰 틀은요, 수시랑 정시로 일단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는 총 6번의 카드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형별로 나누자면 크게 4가지 전형으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기자 전형과 논술 전형은 나라에서 계속 줄여라, 폐지 수순으로 가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종합적으로 공통적으로는 학생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중에서 내신을 중심으로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려면 이 학교에서 몇 등이라는 것밖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성취도가 좀 낮은 학교라면 이 학생이 전교권이라고 할지라도 수능을 오히려 교육특구에서 내신이 별로 안 좋은 친구보다 수능을 더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필수적으로 수능 최저를 많이 걸어두는 편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신, 교과, 그리고
학생부의 내신을 빼놓은 그 모든 서술을 비교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과, 그 다음에 우리 아이 때는 사라질지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보고 있는 자소서, 그 다음 면접, 이렇게 4가지로 보고 있고요. 특기자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좀 더 비교과, 자소서, 면접의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수능 성적을 보는 것인데 이제는 이번 2023년 서울대 그 전형의 조기 발표에 따르자면 학생부에서도 일부 요소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스카이 명문대 입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뭔가의 신호탄을 터뜨린 게 바로 이번 서울대 2023 전형 예고 조기 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대가 원래 2023년 전형을 이번 연도 2021년 4월 말까지 발표를 하면 돼요. 그런데 작년 10월 28일 날 무려 6개월이나 당겨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뭔가 의미가 있겠죠. 6개월이나 당겨서 전형을 미리 발표를 했다는 것은 서울대가 발표를 하니까 서울대가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알고 다른 대학들이 참고를 해서 내년 4월에 발표를 하는데 참고로 해라 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정시 전형에서는 지금까지는 수능이 거의 100%로 보이는 것이, 수능을 거의 100% 반영을 하는 것이 수능이 94년에 처음 신설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대 2023 전형 조기 발표 내용에 바로 그 수능 100%를 정시에서 수능 100%만 반영을 하던 것에 좀 차별점을 두겠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차별점을 뭘로 두냐 하면은 학생부 중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내신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내신과 관련돼서 교과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그 과목에 대한 학습 태도나 학습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서술할 수 있는 과목당 500자 서술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런 서술 기록, 그 다음 성적,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을 했는지까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총체적인 내용을 수능에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입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뭐를 나눠서 가늠을 해보면 되냐면요. 예전에는 수능 100%로 정시를 선발을 했었는데 그러면 다른 요소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 요소는 그러면은 수능 100%에서 몇 프로나 가져갈 것이냐 이것을 보시면 되겠죠. 자, 서울대는 원래 수시를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구분해서 뽑는데 정시 모집에 그 똑같은 이름을 집어넣어서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 정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은 각 학교에서 2명을 추천을 하게 돼요. 그럼 문과 1등, 이과 1등이 추천이 되겠죠. 자, 요 친구들이 교과 평가를 40점, 수능 60점, 그래서 두 개를 합산을 해서 좀 100점 만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게요. 자, 아까 정시 모집 지역 균형 전형에서 수능 60점, 교과 평가 40점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려면 교과 평가 40점 중에 기본 점수가 몇 점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기본 점수를 30점을 넣었어요. 수능은 아이가 잘 보고 못 봄에 따라서 빵점도 될 수 있고 만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 변별력에 의미가 없고요. 교과 평가는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주는 점수이기 때문에 기본 점수가 몇 점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30점의 기본 점수라면 실질적으로 교과 평가에 대한 부분은 10점의 실질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수능이 원점수로 따지자면 400점 만점인 그런 시험인데 그 400점이 60점 만점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교과 평가 10점의 변별력이 수능 점수로 환산을 했을 때는 약 67점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67점 내가 만약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내신도 잘 못 받았다. 근데 세특 관리도 잘 못했다. 라고 한다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교과 평가를 좋게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실질 변별력의 10점에서 거의 점수를 못 받았다고 한다면 이 친구들은 서울대 경쟁자들보다 67점을 더 수능을 잘 봐야 돼요. 400점 만점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은 서울대는 수시는 당연하고 정시로 쓰더라도 67점을 뒤집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게 아니면 학생부 관리를 어느 정도 해갖고 와라라는 의미예요. 일반 전형은 보다 수능의 영향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능이 80점 만점이고요. 교과평가가 20점인데 이 중에서 기본 점수가 15점이 되어 있어요. 그럼 실질 변별력은 5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5점이 수능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 정도냐를 확인을 해보려면 수능 원점수 400점 만점이 여기서 80점 만점으로 내려왔으니까 사실 여기에서의 1점은 수능 성적에서의 5점 정도의 변별력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아까 교과평가에서 15점 만점이라 실질적으로는 5점의 변별력을 가진다면 5점 곱하기 아까 1점을 5점으로 환산했을 때 5점 해서 총 25점의 수능 성적으로 보셔도 무방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67점보다는 많이 줄어든 25점이지만 마찬가지로 서울대를 똑같이 내는 경쟁자들 틈새에서 내가 학생부 관리를 못해서 실질 변별력 점수인 5점을 거의 못 받아서 거의 기본 점수 15점 정도만 받았다면 내가 같이 서울대를 준비하는 친구보다 수능을 25점을 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시는 지역 균형 전형이든 일반 전형이든 67점이든 25점이든 똑같이 서울대를 준비하는 탑 오브 탑 학생들 사이에서 이 친구들보다 이 이상의 점수 차이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대는 이번 발표를 이제 계기로 학생부를 관리하지 않을 거면 서울대에 들어오지 마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서울대를 따르고 누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제가 예측을 하자면 이제 연대 고대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연대 같은 경우는 그럼 서울대는 학생부를 전혀 관리하지 않고 뒤늦게 공부에 불이 붙어서 수능에 올인 해가지고 수능을 되게 잘 본 학생이 있다. 이런 학생이 학생부가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서울대를 쓰기엔 무서운 현실이 되었다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연대는 기존의 그 정시에서는 수능 100%에 가깝게 이제 수능을 많이 보는 그런 전형을 더 이제 좀 넓혀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대에 쓰기 두려운 학생들이 흡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연대랑 고대는 원래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 전형을 완벽하게 같이 갖고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서로 라이벌 학교이기 때문에 전형도 서로의 특징도 있겠지만 전형도 완전히 똑같이 함께 갖고 가기에는 이제 2위, 3위가 계속 이제 뒤바뀌고 이런 것들이 싫겠죠. 그러면 전형도 완벽하게 똑같이 가는 거는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인 것도 있고, 그리고 고대가 애초에 학종을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비교과로 사실 교과 성적을 많이 뒤집을 수 있는 학교인 것도 가장 대표적인 학교인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고대는 그러면 서울대를 따라가는 그런 전형을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그 밑에 서성환이, 중경외시, 건동홍숙 이런 학교들은 다시 또 고대 라인, 그러니까 서울대형 고대 라인을 탈 것이냐, 연대형 라인을 탈 것이냐로 또 양분화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수능만 열심히 해서 학생부를 전혀 관리하지 않고 수능만 열심히 해서는 연대, 그 다음에 밑에 연대 라인에 그 밑에 학교들 이렇게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운신의 폭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초등이고 중학교인 현 시점에서 우리 아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아이가 수능형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시형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부의 기본적인 특히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잘 챙겨가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시사점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서울대 2023년 전형이 원래 올해 4월 말에 발표가 되면 됐었는데 6개월 땡겨서 작년 10월 말에 발표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2022년도 전형은 작년 4월 말에 발표가 이미 다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서울대만 미리 발표를 한 것이고 작년에 다 발표가 됐었던 전체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전형 어떤 쪽을 위주로 봐야 할 것이냐, 정시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학부모님들께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학의 속마음을 조금 볼 수 있는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정시전형에서 일단 나라에서 2023년에는 40% 달성해라. 그리고 2022년에는 40%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강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지금 제일 위에 서울대, 연대, 고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데는 다 점 1이 그 소수점 첫째 자리가 다 달라요. 제각각이고 심지어 퍼센티지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서울대, 연대, 고대만 유독 약속이나 한 듯이 점일이 다 붙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정말 40%를 훌쩍 넘는 게 좋다면, 정시로 뽑는 게 좋다면, 수능을 위주로 뽑는 게 좋다면 40.1%가 아니라 50%, 60% 뽑는다고 해서 나라에서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40%는 무조건 뽑아라 라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점 1을 붙였다는 것은 내가 굳이 이걸로 뽑고 싶지 않은데 나라에서 넘기라고 하니까 넘기긴 넘겼습니다 라는 표시예요. 자, 그러면은 원래는 어디서 뽑고 싶은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정시가 뒤에 보는 시험이고 수시가 먼저 보는 시험이라서 아이들을 먼저 선발을 해 놓을 수 있고요. 수시에서 이제 선발이 된 아이들은 정시보다 전기에 뽑는 학교에 뽑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 납치라는 그런 단어들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수시에서 붙으면 정시에서 내가 수능을 기가 막히게 잘 봐가지고 정시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수시에 뭔가 붙은 학교가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대학이 미리 학생들을,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놓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수시에 아까 4가지 전형이 있다. 학생부, 교과, 종합, 그 다음에 특기자, 논술 이렇게 있는데 특기자, 논술은 대학에서 뽑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축소, 폐지, 수순으로 거쳐라 라고 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사실상 학생부 교과로 뽑을 것이냐 종합으로 뽑을 것이냐 2가지 대안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 최상위 대학들에서는 그냥 학교 내신만 어떤 학교에서 이 학생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학교에서 이 등급을 받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내신만 보고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자꾸 회귀를 하려는 그런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정시 전형이 늘어난 것은 대학의 의지가 아니라 나라의 의지이기 때문에 나라의 의지가 조금 변동이 된다면 대학은 다시 어디로 회귀한다고요? 수시로 회귀해요. 왜냐하면 수시에서 먼저 우수 학생을 이제 선발해 놓고 싶으니까요. 근데 수시 중에서는 2개밖에 없으니까 교과보다는 종합을 선호한다. 그래서 명문대일수록 종합을 선호하는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대학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2학년도 전형이 완성된 대입 전형을 주요 특징을 보면요. 전체 모집 인원은 감소를 했는데 학력 인구가 감소했으니까 이건 큰 의미가 없고요. 정시 선발 비율이 소폭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가 누구의 의지다? 나라의 의지다. 그리고 학생부 위주 전형의 선발이 비율이 소폭 감소를 했는데 이게 학생부 교과가 되게 늘리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학생부 교과의
교과에 해당하는 게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자, 그래서 지역균형이나 학교장 추천, 한마디로 말해서 내신 성적,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그대로 그냥 등급을 매겨서 내신 성적을 보는 거, 이게 사실 공교육 정상화에는 제일 이바지를 하겠죠. 그래서 정부 정책을 반영을 하느라 꾸역꾸역 넣은 게 0.1%가 늘어난 거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살짝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이름이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1단계에서 교과 100% 선발이 아니라 뭐 서류 20%가 반영이 된다든지 면접이 반영이 된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학종 요소가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봐야 하는 그런 전형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나라에서 주문을 한 내용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시 증가하는 거, 정시 이제 40% 달성하라고 한 거, 그 다음에 지역균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 늘리라고 한 거,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나 이런 것들은 감소하라고 한 거, 이게 모두 정부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학교의 의지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연대 대입 전형 내용을 보시면요. 정시에서 40%를 맞추느라고 한 300명 좀 안 되게 늘어났죠. 자, 그런데 이 300명 정도를 학종에서 줄인 게 아니라 어디서 대거 가져왔냐면요. 논술 전형에서 300명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모집 인원을 축소해가지고 정시를 채웠구나. 그러면은 한마디로 학종은 줄일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됐고요. 면접형은 이제 고교 추천 3%니까 사실상 학교장 추천 쪽으로 이제 그런데 학교장 추천으로 교과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이제 서류와 면접을 같이 보는 그런 전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학종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면접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 국제형은 좀 더 이제 내신의 불리함을 이겨낼 수 있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도 혹은 교육특구에 굉장히 잘하는 이제 그 학교 지역 명문고라든지 요런 학교의 학생들도 내신의 불리함을 딛고 충분히 응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서류의 베리어스, 그 다음에 면접의 베리어스를 늘려놓은 그런 전형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도 급격하게 증가를 했죠. 고대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학종을 굉장히 좋아하는, 수시에서 많이 뽑고자 하는, 정시를 많이 뽑지 않는 그런 구조를 보였었는데 나라에서 40% 뽑으라고 하니까 맞추긴 맞췄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 추천 전형, 그러니까 교과에 가까운 학교 추천 전형이 모집 인원이 이제 감소가 됐고요. 그런데 그나마 있는 학교 추천 전형도 서류나 일괄 선발 등을 통해서, 그리고 수능 최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종 전형이라는 평가는 항상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1등급과 2등급이 정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면 1등급을 받은 학생과 2등급을 받은 학생은 하늘과 땅 차이의 점수차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정말 합볼이 나뉘어지는 그런 순간인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60점 만점에 1.2점밖에 감점이 안 돼요. 그런데 서류는 20점 만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서류가 충분히 좋다면 이 1.2점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교과보다는 종합전형에 가깝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름은 교과 전형으로 올렸었다. 그거 외에 아예 이름조차 학생부 종합전형인 것은 이제 인원이 축소가 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 자체가 종합 전형에 포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대 역시 학종으로 굉장히 많이 뽑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은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공통과목은 문학과 독서가 되겠고, 국어과에서는 이 문학과 독서는 34문항이에요. 그래서 총 76점, 75%의 배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선택은 화적과 언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인데 11문항, 24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는데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 쪽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천년도부터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화법과 작문에서는 어느 정도 지문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화작이 조금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이 수원 수투는 무조건 다 봐야 되는 과목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총 22문항에 74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미적, 기하, 확통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인데 여기 표에 보라 박스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 아이들이 선호하는 주요 대학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 이런 대학들에서는 문과 계열 학생에게는 그 확통이나 기하나 미적이나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라고 제한 조건을 두지 않지만 문과 계열 학생들은 모두 거의 다 대부분이 확통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과 계열은 이제 수학을 한 개를 선택을 하는데 미적과 기하 중에 선택을 해라라고 이제 제한 조건이 있는 편이고 탐구 과목에서도 과학을 2과목을 선택을 해라라고 제한 조건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과학을 2과목을 선택한 뿐만 아니라 원, 투 과목을 서로 다르게 선택을 해라라는 제한 조건이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널널한 학교를 가서 내신만 잘 받으면 되냐, 내신만 하면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음 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실게요. 학교 추천 전형의 주요 학교들을 2022년도 전형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저기 보이는 추천 인원이 결국은 저 퍼센티지에 해당하는 전교 등수가 나오는 학생들이 받게 되는 거고요. 3학년 1학기 평균 내신을 했을 때 저 퍼센티지 안에 들어가는 등수 내의 학생들이 그 카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 이제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지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교과 성적 외에도 서류를 교과대 서류를 80대 20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2단계 때 면접을 본다든지 아니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교과대 서류를 60대 40 거기다가 자기소개서까지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학종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많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교과에서 감점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서류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점수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충분히 뒤집는 게 가능한 점수다. 거의 1등급과 2등급이 큰 차이가 없다. 혹은 3등급까지도 크게 점수폭의 하락이 아주 그렇게 두드러지게 절대 뒤집지 못할 점수폭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학종 전형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장 추천 전형은 다 수능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역시 그냥 학교 내신만 잘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가 내신 비율을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그 다음에 몇 과목을 반영을 하는지, 일부 과목만 반영을 하는지, 전 과목을 반영을 하는지, 진로 교과를 반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는지, 수능 최저 조건이 있는지, 면접이나 서류가 포함된 전형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을 해서 내 조건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나의 상황을 분석을 해서 이 상황과 비교했을 때 더 유리한 전형에 해당하는 교과 전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필수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교과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그 아까 얘기했던 응시 인원, 그 학교당 퍼센티지 있죠? 그 정도의 내신 폭에 들어와 줘야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신만 준비한다고 교과 전형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수능 최저이고요. 그리고 내신을 반영함에 있어서도 학교별로 이제 몇 과목을 전 과목을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1, 2, 3학년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진로 과목은 넣을 건지 뺄 것인지, 그러면은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중에서 비율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이게 대학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그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예, 물론 저희 이제 분당 파인만 입시연구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그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명문대에서 학종 가이드북을 평소에 내지 않았던 대학들도 모두 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편찬했던 명문대 학종 가이드북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대학별로 학종 평가 기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머님들이 아시는 학종 평가 요소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학업 역량은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어떤 성취를 보이고 있는지, 성적은 어떠한지, 세특에 나와 있는 기술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수상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전공 적합성은 그야말로 이 전공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한 이해와 깊이 그리고 로열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가늠을 하는 것이고요. 발전 가능성은 경험 다양성에 해당하는 어떤 융합적인 사고력인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라든지 그리고 이런 다른 분야와의 연계해서 사고하고 이것을 다시 자기의 전공이나 자기의 관심 분야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발전 가능성의 요소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발전 가능성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발전 가능성 그대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성장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잠재 역량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럼 공통적인 거는 뭐냐 하면은 아직 결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아직 뭔가 꽃 피우지는 못했지만 그 씨앗이 단단하게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꽃 피울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예측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발전 가능성 영역에서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인성은 이제 학교마다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인성, 사회성, 학업의 소양, 개인적 특성, 사회 역량,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인성에 포함되는 요소들이구나, 인성을 평가하는 요소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특히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 사회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인성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전공 적합성도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공 적합성이라고 그대로 표현하는 대신 특정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계열 적합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공보다는 계열이 조금 더 포괄적인, 조금 더 큰 의미겠죠. 그렇다면은 어떤 전공으로서의 세부적인, 구체적인 그런 하나하나의 활동이 없어도 대체로 이제 경상 계열이 그러니까 경영학과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경영학과만 파는 게 아니라 경영을 파도 된다, 경제를 파도 된다, 이제 아니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정치나 외교나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경영에 또 다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경상 사회 계열 쪽에 그런 계열 쪽에 적합성을 보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너무 세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좀 더 넓게 이 분야에 대한 다른 연계된 분야까지 모두 다 파악하고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보는 학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학업 역량, 가장 중요한 학업 역량은 빈칸이 하나도 없죠. 여기 다른 요소들은 빈칸이 있는 곳도 있는데 빈칸이 하나도 없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고 한다면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서울대에서는 학업 능력은 지적인 성취를 이룬 결과를 낸 것이고 학업 태도는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는 그러니까 적절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 호기심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이 있는 학생들이냐를 확인을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양대에서는 이런 학업 역량을 비판적인 사고 역량, 창의적인 사고 역량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그래서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 이것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표시가 그냥 찍 하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공 적합성에 해당하는 딱히 네이밍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가이드북에서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밑에 당구장 표시로 저희가 이제 쭉 적어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학종 가이드북의 서류평가 요소의 반영 비율을 공개한 학교들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보시면서 대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업 우수형이라면 교과 쪽에 가까운 거겠죠. 그럼 학업 역량 쪽을 조금 더 보는구나. 계열 적합형이라는 거는 좀 더 학종적인 요소를 많이 보겠다. 전공 적합성에 적합한 요소를 많이 보겠다. 그런데 고대는 계열 적합성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학업 역량보다는 계열 적합성에 더 많은 배점을 두는 것이 계열 적합형 전형이구나. 일반 전형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하면서 전형을 읽는 법도 여기서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2021년 서울대 학종 가이드북을 통해서 보는 명문대가 학종 지원 학생에게 원하는 비교과에 대해서 2021년 서울대 학종 가이드북을 꼼꼼히 뜯어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 학교의 학종 가이드북을 매번 보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열심히 보는 거는 서울대 학종 가이드북입니다. 일단 잘 써져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가 모든 명문대에 뭔가 그 기준점이 특히 학종 가이드북에 대해 있어서는 기준점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치, 약이 경쟁자가 누굽니까? 서울대잖아요. 그래서 의치학과 기준을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를 쓰는 친구들이 수시에서 다른 학교 어디 쓰겠어요? 연대랑 고대 쓰겠죠? 자,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는 마찬가지로 학생풀을 같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연대랑 고대를 쓰는 아이들이 서울대를 안 쓴다면 어딜 쓰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부족해서 연대나 고대는 약간 상향 지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서성한이를 쓰겠죠. 그래서 그 밑에 도미노처럼 서성한이, 중경외시 이런 라인들이 쭉 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대를 위시로 한 명문대들이 다 서울대의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서울대 학종 가이드북을 뽀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서울대 가이드북에 따르면요. 작년도에 제출한 가장 최신 버전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학업 능력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우수한 학업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 여기 땡땡땡땡땡땡땡이 5개가 있죠. 여기에 나온 문장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지금 일시 정지를 해놓고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다음 장표로 넘어갈게요. 자, 아까는 학업 능력 자체가 중요했다면 두 번째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주도적 학업 태도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학업 역량과 학업 태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본다면 학업 역량은 내가 어떤 지식이 주어졌을 때, 이론이 주어졌을 때,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이해하고 터득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학업 역량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고 터득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가 책을 찾아본다든지 논문을 찾아 읽어본다든지 강의를 찾아 들어본다든지 내가 이거를 스스로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얼마나 적극적으로 스스로 찾아서 하느냐를 자기 주도적 학업 태도라고 보는 거고 결국은 이해하고 터득하고 공부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서울대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자기 주도적 학업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여기 평가 기준 밑에 5개의 그 문장들에 입각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런 학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갖추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전하는 학생이 되래요. 교과 내용을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책도 찾아보고 다른 교과 내용도 참고하고 스스로 사고의 폭을 넓혀서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드는 학생을 우리는 원한다라는 거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은 선택 과목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선택 과목 함에 있어서 얼마나 도전하는지를 보겠다. 도전을 하려면 나의 역량보다 좀 더 어려운 것이라도 그거를 선택을 하는 것을 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역량보다 훨씬 더 쉬운 길을 선택한다면 그걸 우리 도전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자, 그러면 선택 과목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고 그거를 성취하려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로 성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학생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어려운 과목이라도 소수 인원만 듣는 과목이라도 도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학생을 원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학생이라면 다른 친구들보다 이렇지 않았었던 친구들보다 교과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뽑겠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학종으로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 자사고나 이런 학교들이 이런 그 수업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져 있죠. 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전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심화 있는 그런 수업들이 많이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학생은 도전을 했으니까 일반고 친구들보다 내신이 조금 하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받아서 학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넓고 깊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이 되래요. 수업을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다면 혹은 수업 외에 궁금한 게 있었다면 그거를 스스로 찾아본 적이 있는지 독서를 기본으로 해서 독서를 통해서 생각을 키운 큰 사람을 원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수업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독서나 독서와 버금가는 여러 다른 그런 학습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학업 역량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달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해봐라. 선생님들께 계속해서 묻고 도움을 청하고 때로는 귀찮아하실 때까지 매달려봐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청하고 어떻게 귀찮아하실 때까지 매달려 보면 될지에 대해서 밑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친구들과 모든 활동을 하는데 방향 잡기 어려운 선생님 도와주세요. 우리끼리 해결해 나가기 선생님 전문적인 조언 좀 주세요. 선생님 이 분야랑 관련된 책 좀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토론 활동 좀 지켜봐 주세요. 선생님 저희 이런 프로젝트 하게 해주세요. 선생님 과학실험 동아리 만들었는데 지도교사가 되어주세요. 그럼 결국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친구들과 모든 활동도 하고 전문적인 조언, 그러니까 수업 시간 외에 더 심화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전문성,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독서, 그리고 이거를 그냥 그냥 연필로 적는 그런 교수법이 아니라 토론이나 프로젝트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다양한 교수 방법의 실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세특에 적어오라는 소리겠죠. 왜냐하면 세특을 누가 적으시니까요? 선생님이 적으시니까요. 그 다음에 학종 가이드북에 각각 학과에 있는 선배들이 나는 이렇게 공부했단다. 이제 우리 과에 들어올 후배들아, 너네도 이렇게 공부를 해봐 라고 조언을 한 이런 편지 같은 내용들이 주르륵 합격수기 같은 게 주르륵 있어요. 그 조언들에서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봤으면 좋을 것 같은 거를 제가 여기 옆에다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땡땡땡 하고 해놓은 거는 생략, 그 뒤 이후는 생략 혹은 앞에는 생략, 이거의 뜻이고요.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의 내용과 똑같아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그 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배운 내용에서 어떤 점이 궁금해서 나는 독서를 통해서 뭐를 해봤고 나는 스스로 뭐 강의를 찾아서 뭐를 해봤고 나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친구들이랑 어떤 활동을 해봤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적어 오라는 거예요? 세특에 적어 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초등학교의 아이들이라면 나중에 대입 때 자기소개서를 없앤다고 이야기하나요? 그러면은 학생부밖에 남는 게 없는데 학생부에서 가장 큰 분량이 세특이기 때문에 그 세특에 내가 자소서에 적었을 내용들도 적으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적어주셔야 되니까 세특의 선생님이 그거를 관찰하고 알고 계셔야 적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 요청하고 매달려 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학종 가이드북에 따르면 세특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 와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본론이 분당 수지 죽전에서 명문대를 학종으로 들어가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우리 분당 수지 죽전의 일반고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분당 수지 죽전이 일반고로서의 내신 우위를 가지는 지역이 어디죠? 강남이죠. 자, 그러면은 강남보다 우리가 내신 우위를 가질 수 있는데 강남만큼 탁월한 비교과로 승부를 본다면 우리가 대학을 더 잘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내신 우위와 탁월한 비교과로 승부를 보는 우리 지역 학종 필승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러면 어떤 일반고가 학종에 적합한 일반고냐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릴게요. 일단 학종을 하려면요. 내신을 잘 받아야 되고 비교과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정시를 놓고 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모두 다 한꺼번에 공부를 하려면 일단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이 가깝고 그리고 무난하고 수월하게 교과 시험이 나와야 아이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공부를 했을 때 점수가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더 노력을 했을 때 좀 더 점수가 올라가는 보람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보는 전공 적합성과 경험 다양성, 학업 역량을 어느 정도 좀 두루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편제표가 있는 학교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내신에 유리한 학교를 가겠다고 학교를 계속 낮추셔도 어차피 그 학교가 한 1년, 2년 그래서 이 학교 가면 정말 내신이 따기가 너무 좋다라고 소문이 나면 그 학교 금방 1순위 마감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에 두셔야 될 것은요. 어느 학교나 최상위권은 있어요. 내가 내신을 잘 따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그 학교를 쓰는 것만큼 다른 잘하는 아이들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 내신 하나 믿고 이 학교를 쓴다 하고 쓰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학교나 최상위권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했을 때 어느 등급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런 좀 이렇게 완충지대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취도 비율과 평균, 표준 편차를 모두 다 꼼꼼히 따져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지만 우리가 애초에 내신 우위를 다지려면 상위권이 너무 많지 않은 학교를 선택해서 갈 거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은데 상위권이 많지 않은 학교 대부분은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학교는 프로그램이 없어라고 불평불만을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신 상위권이 되어서 이 학교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몇 안 되는 학생 안에 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는 일반고에서 학종으로 명문대에 가기 위해서는 2등급 때까지는 내신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명문대 비교과 전략 노하우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꼭 학교는 아닐지라도 관리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서울대 학종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셨다시피 세특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세특이 중요하니까 선생님께 어떻게 졸라서 세특을 어떻게 써달라고 해라. 그리고 각 과의 선배들이 나는 이 세특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집어넣었다. 이런 걸로 이제 점철된 것이 이번 2021 서울대 학종 가이드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세특이 제일 중요한 걸 서울대에서 알려줬으니까 세특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세특을 쓰려면 어떤 과목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선택 과목을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세특에 서술이 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편제표를 읽어보고 내가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는 과목의 위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뉘고 그 앞서서 1학년 때는 어떤 계열의 구분 없이 공통 과목을 똑같이 배우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2015 개정교육 과정의 주요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문이과의 구분이 사라져서 이제 인문학이나 과학기술 소양 교육을 1학년 때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그게 공통 과목이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문이과 사라진 건 아니고 문이과가 더욱 세분화됐다고 봐야죠. 결국은 진로 선택 과목까지 넘어가려면 내가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정한다라는 게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문과, 이과만 정하면 됐었다면 이제는 내가 화생 계열인지 물질 계열인지 공대 이공 계열인지 의학 계열인지가 정해져야지 내가 선택 과목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공통 과목과 연관되어서 공통 과목이 도입이 된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는 공통적으로 배우는데 물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는 교과목이 그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문과, 이과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이제 특히 통합 과학탐구 실험은 1학년 때 배우는 그런 교과목이죠.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다양화되었는데 이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배우고 2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을 배우고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배우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을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내가 좀 어려운 과목이지만 이 과목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그런 것들 자체가 전공과 연계된 학업 역량이나 성향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 과목을 그냥 내가 점수 따기 좋은 것만 선택해서는 학종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과목의 위계를 보고 내가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2015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교수 방법의 다양화예요. 선생님이 그 전에 그냥 교과서를 이론을 이해시키고 노트 필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던 과정에서 토의, 토론, 발표, 실습, 독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한다면 이게 점수화되는 것보다는 기록화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세특이 중요하게 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과학 교과의 위계도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수학 교과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 따져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주제는 학종이잖아요. 명문대를 학종으로 들어가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종에서는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데 이 학업 역량이 전공에 적합한 학업 역량일 수도 있고 발전 가능 잠재 역량, 융합적 사고력에 해당하는 학업 역량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전공에 꼭 필요한 그런 학업 역량으로 보여지는 대학 계열별 연계성 높은 고교 과목 리스트를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기서 우리 아이가 중분류 정도에서 이제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전공을 찾아보시고 그 옆에 어떤 과목들이 주로 연계성이 높은지를 찾아보시면 이 과목은 우리 아이가 배정된 학교에서 편제표에 있다면 꼭 수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 과목과 다른 과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카테고리화 되어 있고 택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도 이 과목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참고를 하시라고 정리를 해놨고요. 아까 수학, 과학
교과처럼 이제 그 과목들의 위계, 그 다음에 이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대체적으로는 점점 올라가는, 난이도와 구체성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 3학년 때 어떤 과목들이 주로 깔리게 되는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위해서 일단 외대부고에서 이번 2021년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학생들은 3년 동안 이런 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라고 학교 홈페이지에 기재해 놓은 교과 편제표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과목이 있고 그 옆에 과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옆에는 택 1로 되어 있어서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해라. 이 택한 거를 1학년 때 배울 건지 2학년 때 배울 건지 3학년 때 배울 건지를 정리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외대부고에 들어간 학생인데 진로 계열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면 이 학생들은 위의 편제표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는지를 저희가 예시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예시로 정리를 해본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이해에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의 편제표라면 의치학이나 화생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아래와 같이 내가 3년 동안 무슨 과목을 선택을 할 것인지를 정리를 할 수 있겠다. 공학 계열이라면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겠다. 경상 계열이라면 사회 계열이라면 하고 4개의 계열로 나눠서 위에 편제표를 나눠서 쭉 이렇게 한번 배정을 해봤으니까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계열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위에 편제표에서 그냥 우리 아이 계열이라면 나는 뭐를 들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이 표와 비교를 하시면서 대조를 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빨리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거는 우리 지역 일반고의 편제표입니다. 어떤 고등학교인지는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A고교라고 적어놨고요. 이어지는 A고교의 편제표입니다. 그래서 앞에 편제표, 뒤에 편제표 모두 합쳐서 1, 2, 3학년 배우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시로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에 편제표를 배우는 A고의 신입생, 우리 아이가 이번에 A고에 배정을 받았다. 근데 우리 아이는 의대를 가고 싶어 한다 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위에 편제표에서 아래와 같이 따와서 1학년의 편제를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거를 정리를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가 나는 2학년 때 물, 화, 생, 원을 다 배워야 하는데 물리랑 화학은 나갔는데 생물을 안 나갔네. 그런데 생물이 한번 이제 책을 읽어봤더니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생물을 조금 일찍 공부를 한다든지 미리 배치를 해놓으면 이런 내가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 혹은 내가 이거는 좀 충분히 공부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학습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달 한 달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편제표를 3년 동안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 분당파이만 입시연구소에서는 이제 이번에 새로 배정받은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해서 2월 달부터 이제 들을 수 있는 2시간 컨설팅이 있어요. 그래서 이 2시간 컨설팅 동안 이런 편제표에 대해서 내가 미리 3년치를 선택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랑 연관된 내 진로 목표랑 연관해서 그 목표 대학이나 전공과 연계해서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과목별 이 학교는 세특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약간 계획을 세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습 로드맵 프로그램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등부 입시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A고에 우리 아이가 배정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는 이과 계열, 이공 계열 쪽으로 희망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은 편제표 그리고 이런 점들을 조금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저희 분당수지 죽전 지역의 일반고 선배들이 실제로 스카이 의치학 과학기술대에 학종으로 합격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다량으로 저희 입시연구소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케이스 분석은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설명회 때 2월에 만약에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고 그렇게 오프라인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봄학기 프로그램과 함께 오프라인 설명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당수지 죽전의 일반고에서 명문대 학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명문대 의치학 입시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할 것, 학종이다, 학종이랑 수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하자면 내신과 비교과, 비교과 중에서도 세특이고 그리고 수능 이 세 개를 챙겨가야 하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에 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일반고에 간다 하더라도 교육특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딱히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학생부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 쪽으로 준비를 해야 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결국은 학종을 중심으로 수능을 같이 겸해서 공부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수학, 과학 공부에 대해서는 저희 학원 프로그램 설명이랑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분당 파인만 학원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조금 더 다양한 편인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조는 거의 비슷하게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원에서 심화 과정을 좀 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기본 과정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도는 좀 더 빠르게 나갈 수가 있겠죠. 혹은 일주일에 가는 시간이 많지 않아도 똑같은 기간에 진도를 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 문제만 풀었다고 해서 이 과정을 이 아이가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결국은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자기 학년의 진도보다 조금 더 빨리 배우고 있다면 결국은 그 학년이 돼서는 그 과목이 내신이 될 거고 내신 문제는 쉬운 문제만 나오지 않잖아요. 개념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심화 문제까지 완벽하게 이제 마스터가 돼야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서도 아이가 고생을 하지 않고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다시 리턴해서 또 듣고 이런 일들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심화 과정을 반드시 뒷받침하도록 이런 설계를 해놨습니다. 또 중등 수학에서도 저희가 내신과 선행을 병행하는 이유는요. 중등 수학의 내신이 사실 아이들이 뭐 고등 수학을 함께 나가고 있다면 중등 수학이 상대적으로 우스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중등 수학을 등한시했다가는 결국은 내신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행을 나가더라도 내신을 반드시 병행을 해서 내신에서 원점수가 정말 100점에 가까운 고득점의 A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고요. 킬러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서술형에서도 어떤 부분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체득이 돼야 고등학교 때 내가 아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내가 킬러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다른 친구들과 상대평가를 해서 3등급을 받을 게 2등급, 2등급을 받을 게 1등급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 때 심화를 시키는 거, 중등 때 내신을 시키는 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초등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요 정도까지는 실험과학이랑 같이 하는 게 사실상 좋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학종으로 준비를 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과학 활동을 얼마나 해봤느냐가 과학 이론과 병행해서 이거를 활동을 해나가는 구조가 나중에 우리가 대학 갈때 비교과에 그런 서술들을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거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들으셔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창의과학, 초등 때는 창의과학으로 이제 그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그 다음에 중등 과정을 나갈 때는 그냥 진도만 빼는 것이 아니라 실험과학을 통해서 좀 더 활동 위주로 그 이론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보고서를 쓰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론을 병행한 그런 심화 수업들을 같이 펼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입시 같은 경우는 특목고 자사고 입시 중등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명문대 학종 입시, 의치학 학종 입시 고등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고등부에서는 크게 내신과 수능 이렇게 두 가지 트랙을 같이 갖고 가는 그런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시파인만도 마찬가지로 분단과 마찬가지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의 골격을 갖추고 있는데, 조금 더 재원생이 적다 보니까 그 골격에서 핵심 부분들만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보다는 약간 난촐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이 같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죽전 파인만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중등 입시 프로그램은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를 1년 동안 실시를 하고 있고, 이 자유학년제라는 것 자체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모든 교육 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종에서도 사실 학업 역량에 있어서 보여줘야 할 것이 여러 가지 활동을 겸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유학년제 때 배우는 주제 선택 활동에서 계속 그 연습을 해나가고, 이 주제 선택 활동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어서 계속 하도록 교육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학년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4가지 활동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활동들을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그래서 우리 학교의 자유학년제 수업은 어떤 게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겨울학기 때 자유학년제의 활용에 대한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봄학기 때는 전략적인 독서 활용 특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략 독서 클럽이라는 걸 운영하게 될 거고요. 2학년 때는 학종 전형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학종 사관학교라는 거를 저희가 중등부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를 가든 특목고 자사고를 가든 어쨌거나 우리가 학종을 기반으로 학종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내신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고, 비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 그 중에서도 세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세특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수행평가는 우리 지역의 일반고에서는 어떤 수행평가 위주로 나오고, 대회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RNE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대비들을 중학교 때부터 미리 한번 해보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서는 바로 실전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학종 사관학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이 학종 사관학교를 좀 더 심화 버전의 기본반을 들은 다음에 실제로 봄학기 때는 3학년 봄학기 때는 실습을 하면서 실제로 RNE 뭐 이제 대회 준비라든지 아니면은 수행평가, 고등학교 실제로 1년 선배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수행평가들을 같이 조금 대비를 해보고,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러면은 수행대 지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수행을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면 더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거고요. 그리고 여름학기, 가을학기 때는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 특목고 자사고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특목고 자사고 실전 입시로 이제 실전 입시 수업을 들을 거고요. 그리고 일반고에 가서 학종으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일반고 학종 트랙 아이들은 주요 과목 세특 대비 수업을 시켜서 고등학교 2년 동안 독서 활동지를 완성을 해갖고 갈 거예요. 독서 활동 상황은 어차피 이제 대입에 제출이 안 되게 되어 있지만, 독서 활동지가 중요한 이유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과목 선생님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독서 활동 역시 과목별 선생님이 쓰시기 때문에 독서 활동지를 과목별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세특이랑 연계해서 세특에 들어갈 수 있는 독서 활동지를 만드는 요령을 배울 거고, 실제로 1학년, 2학년 때 독서를 하지 않아도 미리 이제 중학교 3학년 여름, 가을 학기 때 쭉 해왔었던 이 독서 활동 수업들을 활용한 독서 활동지로 독서 활동을 제출하고, 그리고 세특에 서술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 그래서 독서 활동지의 산출물들, 이런 것들을 모두 챙겨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고등 입시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해서는 겨울학기에 학종사관학교 실전반을 통해서 이제 학종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겪게 되는 수행평가나 R&E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주요 고교에서는 어떤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처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1월 말에 이제 배정 발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배정 발표가 나면 2월 달에 아마 학교에 가서 설명회를 듣고 학교 소개 자료를 받아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소개 자료를 가지고 나의 1년치 그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것까지 같이 저희가 그 학종사관학교 실전반을 통해서 강의로 알려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봄학기부터는 1대1 스카이 학종클럽을 통해서 각자 자신만의 목표 대학 전공을 설정하고 고교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비교과 계획을 수립하면서 목표 내신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목표 내신이 1학년이 지나면은 2학년 때는 다시 또 이제 1학년의 교과 비교과를 분석한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목표 대학이나 전공의 설정에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조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강한 부분은 더욱 강하게, 약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그런 강강약보 전략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3학년 때는 교과, 비교과, 모평을 근거로 대학 전공을 최종 결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2년치 교과, 비교과를 분석 후에 강강약보, 강점은 더욱 강하게, 약점은 보완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전 자소서, 실전 면접 실습, 실전 MMI 실습까지 저희가 3학년 가을학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자소서뿐만이 아니라 면접까지 모두 다 저희 분당 파인만에서 활용하면서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고1 때 학종사관학교 실전반으로 시작해서 1대1 관리를 계속 받다가 3학년 때 실전 입시까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고등 학종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종을 특목고 자사고를 가던 일반고를 가던 우리는 교육특구에 살기 때문에 학종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학종의 평가 기준은 어떤 것이고 학종의 주요 평가 기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비교과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분당 파인만 교육에서는 분당 파인만, 수지 파인만, 죽전 파인만에서는 어떤 대비들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학원에 연락을 하셔서 레벨 테스트를 신청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입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분당 파인만 학원, 수지 파인만 학원, 죽전 파인만 학원에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죠. 그래서 직접 오셔서 레벨 테스트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상담 역시 직접 오셔서 상담을 들으실 수도 있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화 상담을 드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봄학기 지금 재원생들이 이미 등록을 하고 남아있는 자리만 저희가 오픈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리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회를 들으시고 교육 철학이 잘 맞다, 이 학원에 좀 믿고 보낼만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